하오늘 뉴스에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오늘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전 세계가 기겁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방위 외교로 자멸 확정, 단 하나의 게시물, 단 한 사람의 대변인 등장이 설마 일본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자폭 스위치가 될 줄이야 시진핑 국가주석조차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평소 우리는 뉴스에서 중국의 강경한 태세를 보곤 하죠.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것은 강경이라기보다 광란에 가깝습니다. 일본의 우익을 때리려다 기세가 과해 일본에 동조하는 나라는 전부 적이다 라고 외쳐버린 중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오늘은 중국 대사관이 사고친 정식 대형 대염상 게시물의 내용과 이에 대한 전 세계의 가차없는 반응, 그리고 이 소동을 통해 비쳐 보이는 중국 공산당의 말로를 숨김없이 공유하겠습니다. 발단은 12월 17일 중국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른바 전랑 외교로 익숙한 그 대변인이 또다시 일본의 우익 세력을 표적으로 삼아 거친 어조로 비난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늘 보던 장면입니다. 또 시작이네 하고 일본인 대부분은 흘려들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발언을 제1중국 대사관이 X에 올린 순간 사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일본은 거짓말쟁이다,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라고 세계에 발신해 일본을 고립시키는 것. 그러나 돌아온 것은 일본 때리기 찬사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휘말리게 한 거대한 역풍이었습니다. 게시물 내용을 봅시다. 외교관이 썼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감정적이고 품격을 결여한 글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이렇습니다. 일본의 우익 세력은 허위 내러티브를 날조하는 상습범이다 나왔습니다. 내러티브. 최근 중국 정부가 막 배운 단어처럼 남용하는 외래어죠. 이야기나 서술 방식이라는 뜻이지만 그들은 이를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전부 거짓 이야기라고 딱지를 붙이기 위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은 이어집니다. 일본은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아시아 해방이라고 부르거나 난징 대학살을 난징 사건으로 축소하거나 7.3.1 부대를 미화하거나 강제노동과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 구체적인 역사 인식을 끌어와 늘 하던 대로 일본을 규탄합니다. 더 달아올라 이렇게 내뱉습니다. 전후 일본은 전쟁 피해자 이미지를 날조하면서 전수방위를 주장하는 한편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무기 수출 규제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왜 중국은 지금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일본을 공격해야 했을까요? 사실 이 발언의 뒤에는 일본 정부의 어떤 외교적 승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은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같은 G7 주요국과 긴밀히 공조해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각국의 일본의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정중히 설명했고 중국 측의 억지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왔습니다. 이에 서방 국가들은 일본의 설명을 이해했습니다. 즉 중국의 일본이 약속을 어겼다라는 네거티브 캠페인은 서방에서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에 중국 측이 격분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피해자를 가장해 동정을 사려 한다라고 역정을 낸 거죠. 찔렸다는 초조함이 그 감정적인 문장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에 맡겨 게시 버튼을 누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일본의 말을 들어준 서방 국가들까지도 허위 내러티브에 가담한 자들로 비난 대상으로 끌어들여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번 세계적 대염상의 방아쇠였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건 중국 정부의 극단적인 무원칙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는 지금 부동산 버블 붕괴와 외자 이탈로 만신창이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직전까지 체면도 가리지 않고 유럽 국가들의 애걸복걸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하거나 정상급 방중을 요청하거나 거액의 경제 협력을 제안하거나 말 그대로 미소 외교를 필사적으로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과는 굳이 친해지지 말고 중국과 비즈니스 하자고 유혹했던 거죠. 그런데 유럽 측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위협을 멈춰라. 값싼 EV로 시장을 어지럽히지 마라. 돌아온 건 까다로운 요구뿐이었습니다.
그 짜증이 이번 게시물에서 폭발했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친애하는 파트너라고 부르며 아첨하던 유럽을 다음 순간에는 일본 우익에 동조하는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 대상으로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이에 전 세계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중국 너무 불안정한 거 아니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웃는 얼굴 만들던 상대가 뜻대로 안 되니 바로 뒤통수 치는 거야.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그저 감정적인 화풀이입니다.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염상을 더 가속한 것이 중국 측이 남발한 허위 내러티브라는 표현입니다. 댓글란에는 전 세계에서 비꼼이 가득한 반박이 쇄도했습니다. 진짜 허위 내러티브를 퍼뜨리는 게 누군지 거울을 보고 생각해봐라. 자기들 선전이 안 통하니까 그걸 허위라고 부르는 건 너무 유치하다. 최근 중국 외교관들은 새 장난감을 손에 넣은 아이처럼 이 내러티브라는 말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이징의 작전회의에서 이 단어를 쓰면 서방에 맞설 수 있다, 지적으로 보인다 같은 지시라도 내려왔겠죠. 하지만 현실은 역효과였습니다. 막 배운 단어를 뜻도 모르고 휘두르는 느낌이 너무 강해 설득력이 제로. 내러티브라고 하면 할수록 이건 중국 공산당에 불리한 진실이구나 라고 전 세계가 역으로 읽어버리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내 반응도 냉혹 그 자체였습니다. 거짓말뿐이야. 설령 여기에 진실이 1% 섞여 있다 해도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아.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적으로 돌리다니 자폭이 너무 심해. 중국 국내에서 X를 풀어주면 어때? 인민이 기겁할 거야. 어이없음과 웃음이 섞인 목소리가 넘칩니다. 일본 이미지를 떨어뜨리려던 것이 거의 실명에 가까운 형태로 세계를 비난하는 태도가 역효과를 내 중국 자신이 더 고립되는 전개, 그야말로 부메랑쇼의 극치입니다. 이번 건에 국한되지 않고 최근 중국 대사관 게시물 패턴에는 분명한 퇴화가 보입니다. 여기서 다른 아픈 패턴도 분석해 봅시다. 첫째, 인민의 동경 시리즈. 중국 대사관은 화려한 쇼핑몰 사진이나 발전한 도시 이미지를 올리며 이것이 인민의 동경이 약속하는 더 나은 생활이라고 과시합니다. 하지만 세계가 보기엔 엇나갔다 한마디입니다. 달성 기준도 없는 목표를 내세워서 무슨 의미가 있나. 화려한 사진 뒤에 있는 빈곤층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인민의 동경을 왜 제멋대로 대변하나. 구호만 있고 내용이 없다. 무대. 장치로 그저 중국은 대단하다라고 외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대외 선전이라고 믿는다면 홍보 담당자의 감각은 절망적입니다. 이상을 내걸수록 냉혹한 현실과의 격차만 도드라지고 신뢰를 잃어갑니다. 딱 벌거벗은 임금 상태입니다. 둘째, 군사 책임 전가 시리즈. 또 하나가 군사 관련 게시물입니다. 책임 전가는 성공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중국 대사관 계정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군사 행동은 정상적인 훈련이다. 긴장을 높이는 것은 일본이다. 사전 통보했으니 문제없다. 그러나 설명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집니다.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올 때마다 세계는 또 새로운 버전의 변명인가 하고 냉소합니다. 도발하지 않는다면서 연일 영해 침입을 반복하는 모순. 국제사회를 오도한다고 외칠수록 오도하는 건 너희다 라는 부메랑이 꽂힙니다. 본래 외교란 아군을 늘리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하는 일은 적을 늘리는 작업일 뿐입니다. 일본을 때리고 싶다는 일념으로 왜 세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나. 영국, 프랑스, 독일을 한꺼번에 허위로 몰아가는 건 무리 중에 무리입니다. 축제 외교가 실패하는 순간 적으로 규정하는 그 전환 속도. 이제 그만 고치지 않으면 세계는 더더욱 질려버릴 겁니다. 내부에서 말려줄 사람은 없는 걸까요? 6살 국가라서 누구도 정상에게 의견을 못 내는 거겠죠. 하지만 이 유치하고 무지한 태도는 단순한 SNS 추태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붙이려는 피해자 가면을 벗겨보면 그 아래에서 나타나는 건 소름 끼치도록 추악한 본성입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남중국해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똑바로 보십시오. 일본이 긴장을 부추긴다고 피해자 행세하며 울부짖는 그 뒤에서 그들 자신의 손은 이웃 나라들의 영해를 제멋대로 삼키고
국제법을 무시한 구단선이라는 이름의 탐욕스러운 펜으로 세계 지도를 독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박에는 가차 없이 물대포를 퍼붓고 호주 군용기에는 군사용 레이저를 조사하고 일본 영공에는 전투기로 도발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가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힘으로 상대를 꺾어 누르려는 깡패의 수법입니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보면 끝까지 괴롭히고 상대가 조금이라도 방어를 올리면 폭력을 당했다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정신 구조. 그야말로 당했다며 들이받는 사기꾼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냉혹한 계산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는 때로 사람을 얼어붙게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무서운 건 이런 대외적 흉폭함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지금 미친 듯이 전 세계에 달려들어 물어뜯는가? 그 진짜 이유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의 발밑이 안쪽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한때 세계를 휩쓸었던 중국 경제의 말로를 헝다그룹, 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 컨트리가든 같은 거대 부동산 제국의 연쇄 파탄, 막대한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중국 전역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으스스한 거리, 고스트타운이 묘비처럼 난립해 있습니다. 국민이 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은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숫자가 너무 나빠서 중국 정부는 마침내 통계 발표를 중단하는 국가로서 해서는 안 될 통계 포기까지 저질렀습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은 눕기, 탕핑을 택하고 부유층은 앞다투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징 정부는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 불만이라는 거대한 화약고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독재 정권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동서고금 변하지 않는 고전적 수법입니다. 즉 강력한 외적을 만들어 국민의 분노를 밖으로 돌리는 것. 일본을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모욕하고 서방 국가들과 싸움을 붙이고 대만을 위협하는 것. 이것은 결코 대국의 여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실정을 국민 눈에서 돌리기 위한 필요한 눈속임이고 죽기 살기로 쓰는 진통제입니다. 그러나 그 강한 약은 이미 역효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국민을 결집시키기는커녕 전 세계에 자신의 약함과 패닉 상태를 드러내 가벼운 조론과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들만 그걸 모릅니다. 게다가 시진핑이 공들인 1대1로 구상의 처참한 실패가 또 한 방입니다. 한때 황금의 길이라며 지켜 세웠지만 지금은 개발도상국을 빚더미에 앉혀 항만과 주권을 빼앗는 악질적 채무에 덫이라는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G7 국가인 이탈리아의 탈퇴 선언은 베이징의 얼굴에 꽂힌 강렬한 따귀였습니다. 너희는 사기꾼이다라고 세계가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돈으로 우정을 살 수도 없고 협박으로 존경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중국 외교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고슴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엘리트 외교관들은 품격도 지성도 내던지고 그저 중난하이의 옥좌에 앉은 단 한 사람의 황제 비위를 맞추기 위해 더러운 말을 흩뿌리는 늑대로 전락했습니다. 목적보다 독재자에 대한 충성, 진실보다 선전, 왕은 벌거벗었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경직된 시스템 속에서 이번 같은 자살에 가까운 외교적 복주가 벌어지는 건 거의 필연입니다. 이번 일본을 비판하려다 유럽까지 적으로 돌린 대실패는 중국 외교의 사고 정지 상태를 증명합니다. 큰 소리로 고함치면 진실이 비틀어진다고라도 믿는 걸까요? 전한번 사건의 역사를 탱크로 짓밟고 위구르와 티베트에서 지금도 탄압을 이어가는 그들이 일본을 향해 역사를 직시하라고 훈계한다. 이것은 블랙 코미디를 넘어 사이코 호러입니다. 범죄자가 판사에게 도덕을 설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스꽝스럽고 동시에 가련합니다. 4,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문명 대국이 이제는 떼쓰는 거대한 아기처럼 내 말 안 들으면 다 적이야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중국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달래줄 의무도 없습니다. G7의 차가운 시선, 아세안 국가들의 경계, 그리고 유럽의 결정적 이반, 이것이 세계의 대답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오만과 피해망상으로 만들어낸 우리 속에 스스로를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중국의 꿈은 세계에게, 그리고 아마 중국 인민 자신에게도 출구 없는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몽이 끝날 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단순한 국가 체면 같은 싼 것이 아닐 겁니다. 국가 그 자체의 존망과 직결되는 치명적 붕괴로 향하는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번 소동을 정리하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중국은 일본을 비판하려다 초조함 때문에 서방 국가들까지 적으로 돌리는 외교적 자폭을 저질렀다. 허위 내러티브라는 말을 연호할수록 중국 자신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전 세계에서 더 고립되고 있다. 결국 이번 게시물은 일본을 때리기는커녕 중국 자신의 여유 없음과 외교 감각의 결여를 세계에 드러내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직시하라라고 말하는 쪽이 자신의 행동으로 신뢰를 잃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결말입니다. 세계가 납득하지 않는 이유를 감정적으로 외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면 이런 실패는 영원히 반복될 겁니다. 물론 그들이 그걸 깨달을 무렵에는 중국 경제도 공산당 체제도 되돌릴 수 없게 되어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여러분은 이 중국 대사관의 역정과 폭주를 어떻게 느꼈습니까? 더 해보라고 생각한 분도, 그만하라고 생각한 분도 꼭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저는 오히려 중국의 X 담당자가 다음엔 어떤 웃긴 게시물을 올릴지 조금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동향을 철저히 감시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오늘 뉴스의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하오늘 뉴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